네, 전국회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2월 국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가 지금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무척 많습니다. 자, 국회 지금 어떤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오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원내 부대표 중에 한 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 출신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박수현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공주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공주에서 학교 나오셨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죠. 공주가 고향이고 공주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공주에는 원래 정치 거물인 심대평 전 의원이 있었죠, 그 지역에. 예, 바로 제 전임 의원이십니다. 요즘 심대평 의원은 뭐 하시나요? 글쎄,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주에서 출마를 안 하시고요. 예. 바로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인 우리 세종시에 예. 출마를 해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제 다음을 겨루셨죠. 그래서 안타깝게 국회 입성을 못 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어디에서 좀 뵀습니다. 뵀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지역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네, 공주의 인물이라고 그러면 심대평의 대를 이어서 이제 박수현 의원이 이제 정말 인물론으로 이제 성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 놓고 뭐 여야 간에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예, 당연히 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제 우리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을 좀 통 크게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통상 교섭권의 이전 문제, 예. 뭐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이게 갈등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좀 국민이 좀 불안해하고 계세요.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수위가 그것은 궤변이고 부처 이기주의다 이렇게 또 정면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좀 매끄럽게 좀 잘 돼서 새 정부가 좀 축복 속에 그렇게 잘 출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 부처 간에 또 인수위와 정부 부처 간에 이렇게 좀 갈등을 겪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정부 부처 간에 이렇게 다투지 말고 이 문제는 이제 국회의 몫입니다. 국회에 넘어오면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론은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이념적인 그런 갈등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면 뭐 해법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예. 그리고 박수현 의원께서는 어제 그 KTX 관련 토론회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회를 열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이것도 역시 좀 걱정인 것이요. 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KTX를 민영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입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민영화가 전가의 보도처럼 마치 어떤 경쟁력을 높여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예. 특히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철도나 전기, 상하수도 이런 기간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KTX 수서발 KTX가 2015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민영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명박 정부에 하고 있는데요. 네. 기간 산업입니다. 이거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뭐 왜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또 민영화를 하자는 쪽에서는 왜 해야 되는가 근거, 서로 이제 팽팽한 논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새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국책 과제로, 정책 과제로 놓고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잘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하자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철도 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관제권은 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각종 지시나 제어 또 통제를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또 비상시 응급조치 등 철도 운영의 핵심 역할인데 이것을 지금 코레일
그 철도 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철도 시설을 담당하는 철도 시설 공단에 이것을 넘겨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민영화의 첫 단계 조치다 이렇게 보고 이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어떤 방향성을 서로 정해놓고 다투지 말고 네. 이제부터 이것이 국가의 100년 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토론하되 상대방의 논리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진짜 토론회장을 한번 마련해보자. 네. 그런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뭐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뭐 기관 이기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뭐 이런 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은 그렇게 보시죠. 과연 철도공사가 하는 게 맞는지, 철도 시설공단이 하는 것이 맞는지, 과연 국민들은 시설공단이 뭘 하고 철도공사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철도가 잘 운영되고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용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자, 예. 이 아무래도 그 철도공사가 이제 본사가 이제 대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충청 지역 쪽에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명절에도 이제 뭐 많은 귀순객들 KTX 같은 걸 이용을 많이 할 텐데요. 네. 아마 지금도 막 표 구하지 못해서 뭐 발을 좀 동동 구르는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철도 문제도 말이죠. 좀 네.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런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민영화도 하고 하면은 독점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독점의 문제를 이제 정부에서 제기하면서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내세우는 게 철도공사가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좀 불편 해소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철도공사의 비효율을 좀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비효율적에는 그 영업 적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 공공성과 그다음에 수익성 중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 그 철도공사의 현재 그 적자 문제라는 것은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용인이 돼야 될 문제라는 부분도 있어요. 예. 애초에 적자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계획된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 규모가 대개 2008년에는 한 1조 5천억, 그 다음에 2009년 1조 3천억, 2010년에 1조 역시 한 3천 이 정도 돼서 그 원래 영업 손실의 한 2배 정도보다 조금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철도라고 하는 것이 수익이 나는 데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공공성 강조하다 보면 적자 노선도 가야 되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요금 할인도 해드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태생적으로 그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예. 계획된 적자를 안고 있는 것이죠. 예. 계획된 적자와 영업 적자의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포함을 해가지고 철도공사의 비효율을 이야기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영화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네.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려하는 공공성과 그다음에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는 예. 그런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시절에 명쾌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 그리고 앞으로 철도 문제, 철도 전반의 그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토론이 좀 필요한 그런 분야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토론해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제의 토론회가 예. 방향성을 잡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의미를 저는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께서 이제 주도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그 국민들이 관심 갖는 아젠다로 좀 토론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통합당이 지금 4대강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다시 또 네. 이제 이 4대강 문제가 자꾸만 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이 4대강 보호 사업이 아무래도 4대강 사업의 주 사업인데 이게 보호를 건설한 것을 놓고 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설계에 문제가 있다 공사에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지금 민주통합당은 이 4대강 조사 특위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박 의원께서 그것도 간사도 맡고 계신데 이 4대강 조사 특위 뭐 하실 겁니까? 특위에서? 4대강 특위는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왔고요. 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왔고 정부에 호소해왔습니다. 예.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결과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저희 특위에서 다 지적했던 그런 문제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 4대강 문제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금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게 비상이 발생했는데 비상 상황이 생겼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와 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실체를 규명하고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또 잘못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면 바로 잡고 또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되겠죠.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예. 우선 이것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정부 부처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재검증하겠다 이렇게 나설 때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왜 임기 말에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은요. 총체적 부실이라 하는데 우리 건설업체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원시적 잘못을 할 리가 없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그렇게 고급 기술을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짧은 기간에 그 밀어붙인 그 속도전을 벌인 데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 지적하신 그 설계 부실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4대강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물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을 보호 기준으로 설계하지 말고 대규모 댐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권고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호 수준으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 설계 부실이고 그 설계 부실에 따라서 이제 생겨나는 물의 힘이 이제 워낙 세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물바지공과 바닥보호공 이런 보호 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적 결함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정부 부처 간에 그렇게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예. 국토부도 이 문제를 검증하겠다. 검증하는 거 좋습니다. 따져봐야. 예.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거의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다음 그렇습니다. 정부에 넘겨야죠.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게 설 앞두고 있으면 참 바쁩니다. 이 지역구에 가서 하실 일이 참 많을 텐데요. 네. 어떻게 지역구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언제 내려가십니까? 예, 저는 아시다시피 지역구에서 국회까지 버스로 출퇴근하는 의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지금 버스를 타고 오다가 인터뷰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내려서 버스를 보내고. 어떻게 공주에서 어디 여의도까지 가는 직행 버스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까지는 아닌데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가는데요. 아하. 네, 거기서 지하철로 국회까지 가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저는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늘 공주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특별하게 뭐 귀향 활동을 별도로 할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명절이니까 어르신들 세배도 좀 드려야 되겠고. 그렇겠네요.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도 좀 보살펴 봐야 되겠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9호선이 요즘 뭐 이제 터미널에서 바로 여의도까지 바로 가니까요. 그죠? 지금보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국회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남도 공주 출신의 민주통합당의 박수현 의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